평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의식화하게 돼서 너 그거 한 거야? 너 그거 안 한 거야? 너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깨달은 거야? 계속 질문해 보시게 되시면 평생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3개월 정도만 의식해서 하게 되면 금방 고쳐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훨씬 나은 케이스입니다. 해야 될 걸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어떠한 많은 일이 있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한 가장 방법은 독서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일을 창조한 그들조차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 성공적인 우리 스승들을 책에서 많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재미없죠. 신문 봐야 되고 책 읽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딴 소리 하는 거냐, 또 뻔한 얘기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다 모르시는 거거든요.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무슨 일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려고 계속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1년, 3년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합리화를 금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관점,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되냐. 물론 신문과 독서를 통해서 가질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의식화를 통해서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 소비를 여러 번 하잖아요. 아침에 커피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과자도 사고 여러 번의 소비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사 먹어요. 그럼 커피를 사 먹으면서 느껴지는 편리함과 이점과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왜 이걸 이런 불친절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건 소비자에서 느끼는 관점이고, 판매자 입장에서 느껴보는 관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 사업가, 경영인이 되어서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를 먹으러 가면 이 커피 컵은 어떠한 효율이 있어서 이 컵으로 만들었는지, 원두는 어떤 걸로 내렸는지, 지금 웨이팅이 있는 이유는 뭔지, 여기선 어떠한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사장이 제일 주력으로 하는 상품은 뭔지, 테이블의 책상과 의자는 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각도가 별로네.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판매자, 사업가 입장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갖게 되면 카페도 가죠, 음식점도 가죠, PC방도 가죠, 당구과정도 가죠, 너무나 많은 이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너무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이 인지될 거예요. 이거를 습관화 하셔야 돼요.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추후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인과 사업가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내가 내 직장 속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떠한 게 더 효율성 있게 더 회사를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일 잘하는 개미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보이게 되면 스스로 독립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 훌륭한 많은 사업가들이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고등학생부터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겠구나. 개선은 누가 하죠? 사업가가 하는 겁니다. 경영인이 하는 거예요. 그 개선 자체를 갖고 독립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던 거거든요. 이 의식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독서를 하는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사장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데,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면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구글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PPL로 나오는 협찬으로 나오는 수익도 있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보니까
한 40%가 유튜브 구글 수익이고요. 한 60%가 협찬 수익이라고 합니다. PPL이죠. 아, 그러면은 PPL이 유튜버들 중에서 수익이 높구나.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협찬 단가가 높은 업종의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가전제품, 자동차 리뷰 이런 거 하게 되면 카메라, 노트북 이런 거 오는데 협찬비가 세겠구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애기들이, 엄마들이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다 유튜브를 보여주죠. 그럼 애기들은 거기 나온 유튜버들의 제품을 보면서 그 제품을 사달라고 하니까 애기 유튜버에서는 애기 완구의 협찬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이 쓸데없는 자기개발 컨텐츠,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유튜브는 대부분 시청자가 누굽니까?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갖고 겨우 늦지 않게 1, 2분이 빨리 출근해갖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퇴근길에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나 오늘 고생했으니까 책 읽기는커녕 유튜브로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줘야지. 컨텐츠 시간 소비하는 거, 킬링타임용 유튜버 채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유튜브를 보면서 나 개발해야지, 나 성공해야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란 말이에요. 타겟이 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더 어그로를 끌어보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이 진리들을 왜곡화해서 어그로 끌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고가의 제품들을 협찬해주는 리뷰어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유튜브라는 직업 하나를 생각해서 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은 뭐지?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고민만 주구장창 해보니까 그러한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왜? 유튜버의 수입의 60%는 PPL 협찬이라고 했으니까. 협찬 단가가 높은 유튜브들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이런 직종이 있으니까 이러한 직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왜 못 찾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 일이 그냥 시간 떼어서 월급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하루에 30분씩만 출근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90%는 퇴사하실 겁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혹은 10%의 사람들은 그 일에서 재미를 찾을 거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소비자의 관점으로만 평생 살아갈 것이냐, 평생 소비만 할 것이냐, 내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경영인, 사업가에 대한 생각으로 더 개선할 점이 있는 시스템들을, 그럼 되잖아요.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상상만 하게 되더라도 근육이 자라듯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좋은 직업, 좋은 일, 돈 많이 버는 직업만 찾아 헤매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관점을 바라보냐의 차이거든요. 맥도날드를 창업한 레이크록은요, 그 맥도날드를 인수한 거거든요. 맥도날드 형제들이 만든 햄버거 가게를 인수한 건데, 레이크록 자서전에나 레이크록을 설명하는 책에서 모든 걸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52세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이크록은 일반 영업사원이었어요. 무슨 영업사원이었냐면, 종이컵을 판매하고 자기가 만든 믹서기를 음식점, 푸드코트에다가 판매하는 직업이었어요, 레이크록은. 자, 그런 사람이 갑자기 햄버거 가게를 차린다? 웃기죠? 어떻게 이 기회를 만나게 된 거냐면, 믹서기와 종이컵을 프랜차이즈에다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 주방에다가 이 믹서기를 사용하게 될 이점들을 설명해 주겠죠. 이 믹서기를 사용해서 이 고기를 갈고 이 음식을 갈아서 이러한 라떼나 음료수를 만들 수 스무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영업을 할 거잖아요. 그 음식점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면 더 발전할 거라는 걸 계속 연구한 거죠. 쓸데없는 종이컵이랑 믹서기를 판매하던 영업사원이 햄버거를 판매하게 된 이유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막상 부동산이 돈이 더 되네? 햄버거 판매하는 수입보다 맥도날드가 유명해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이 생기니까 맥도날드를 소유하고 있는 맥도날드가 있는 땅값이 가격이 상승하네? 우연히 임대해서
우연히 1호점을 임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사서 들어가 봤는데, 그럼 샀으면 내 소유겠죠. 그러면 맥도날드가 유명해져서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 다 내 소유잖아요. 우연히 한 거예요. 전부 다 우연히. 52세 때 창업을 해서 이런 창업한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가 메시지가 아니라, 숨은 메시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항상 고민하게 되면 이 제품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그 업체가 더 발전하는 상상을 항상 하게 되고, 그러면 뜬금없이 믹서기 팔다가 종이컵 팔다가도 저 회사의 시스템이 눈에 들어온다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사업가의 관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신문 많이 보시고 독서하시고 이 관점을 갖고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쉬워요. 한 달, 두 달만 의식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해보시면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들이 보여요. 그리고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점을 항상 보게 되면요, 조금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이 세상을 풍요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일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풍요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건 많구나. 뭔가를 해봐야겠다. 나는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게 되죠.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잃고 싶지 않는 이걸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도를 지키는 성향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를 느끼게 되면 더욱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 난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표가 없다라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나,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루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자기 합리화를 먼저 없애셔야 돼요.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이뤄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점을 항상 가지시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신문과 독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성공한 이 스승들을 꾸준히 접하시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동기를 얻게 될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깨달은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하셔서 내가 설정한 목표를 하나라도 이루지 못했을 때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합리화하려는 습관을 버리시고, 너 그거 안 한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채찍질 해줄 필요가 있고, 알고 있는 것과 깨달은 것에 대한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셔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이 관점을 가져보세요. 자,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일들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하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의 일에서 10가지의 가지가 쳐지면서 내 진로가 방향이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은 근본 본질부터예요. 본질은 관점이에요. 관점. 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돈 많이 버는 일 주구장창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진취적으로 나아가면서 내 성향 자체가, 인간관계 자체가 진취적인 사람이 돼서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이루어지고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의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가 실제로 얻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 장담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아가 무서워서라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의지박약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성공하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